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포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 선거 의혹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를 상대로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번 총선에서 김포시을 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5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상대인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단체 집회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박 의원 측은 지난 22일 김포시 대곡면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이장과 기관 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이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고 그 자리에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빨간 운동화는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이라며 다수의 선거 구민이 빨간 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 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측은 홍철호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하는 한편 고발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 홍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총선일까지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철호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홍철호 후보 측은 당시 행사와 관련해서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행사였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당시 행사에 우연히 방문했고 사람이 너무 많아 앉지도 않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빨간 운동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번 총선 공보물에 빨간 운동화라는 표현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날,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포시가 특정 정당의 선거를 지원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이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 곳곳에 김포행동 시민연대 등의 단체 명의로 빨간색 현수막이 대거 개첩됐다며 해당 현수막들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의혹은 수사당국의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갑작스러운 집중적 의혹 제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포시청이 정치적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 조치를 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관권선거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 김포 시민의 투표권과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포시 담당 부서는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 학원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정비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공약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천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천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부천 공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어졌던 지난해 말,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부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 산하에 자치시 및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부천 시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돼 있는데 지방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서울로 합류를 시킨다면은 서울이 지금 포화 상태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사실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서울 편입론, 이른바 메가시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일부 여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공약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김포, 고양, 구리 등과 비교해 부천은 상대적으로 언급이나 논의가 더딥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따릅니다. 부천시와는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된다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브랜드 가치로 판단했을 때 부천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편입은 대박입니다. 부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선거철, 한때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공론화 등 시민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신청을 합니다. 김포시는 유가족과 함께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이번 주 중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명 수배 여부를 유출해 직위 해제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A경위와 서부경찰서 B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 담당이 아닌데도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 수배 정보를 각자의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배의 아이디로 수배 정보를 열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조직원 B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 남부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들의 수사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 신생아 가구 2,702호 등 모두 4,424호인데요.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에게 공급하며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시세 30에서 40% 수준의 공급 유형과 시세 70에서 80% 수준의 공급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 지역 유야 영어 학원 총 비용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 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와 기타 경비 등 총 비용은 2023년 12월 기준 121만 원이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8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42만 5천 원, 서울 141만 7천 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유아 영어 학원 수는 지난 2019년 23곳에서 2023년 41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28일부터 본격 선거 기간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부천시 갑선거구와 부천시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1분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넓어진 부천갑에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부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서 사통 발달의 오정 지하철 시대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GTX-D, GTX-E, GTX-F까지 조성을 해서 우리 부천의 사통 발달의 지하철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종합 운동장역에 메가 역세권을 만들어서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서 부천 발전을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부천시 갑 지역구는 교통망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TX, B 노선, D 노선, F 노선, 특히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세 개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천시의 허브 교통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도시와 부도심의 원스톱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를 신속하게 지화하여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부천의 의료관광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힐링까지 되는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먹거리, 부천 시민의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재건축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재개발 문제,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신도시는 용적률의 한계로 인해서 재건축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의 교통 문제, 그것도 지하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교육 문제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메가시티 부천입니다. 부천을 서울로, 부천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지하철, 외곽순환도로 지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중동지역 1기 신도시 30년 이상 됐습니다. 뭔가 다른 기법으로 제가 서초구에 70개 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사업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미래 부담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의 혁명단지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부천과 양천구를 같은 공동특구라든지 또 과학영재학교를 통해서 뭔가 교육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나머지까지 해서 정말 부천을 변화역시키고 부천을 제1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1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특별법 내용대로 우리 신중동 이 지역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또 중동 역세 부분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개발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단지 문제를 놓고 영상단지를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은 커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사항입니다. 부천의 봄꽃 관광 주간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부천에서는 오는 30일 원미산 진달래 축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도당산 벚꽃 축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다음 달 말 자연생태공원 튤립 축제와 5월 백만송이 장미 축제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김포시가 공역 현황과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UAM 운용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2일 김포시장 주재로 도심 항공교통 안전 운항을 위한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리, 지형, 기반 시설 건축물 등 안전 위험 요인 분석 결과와 관제권 및 통제 공역 분석 결과, 핵심 산업 유치 및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시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항목에 따라 버티포트 입지를 분석하고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와 관제권 적합 여부를 협의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보지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체를 위한 공항입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남은 용역 기간 동안 버티포트 입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노선을 개발해 향후 국토교통부 시범 운용 지역 선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포시는 시장 선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UAM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역사 편찬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5월 가칭 인천 시사편찬원 설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는 용역을 통해 시사편찬원 설립 후보지 선정과 예산 계획 수립, 특성화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역사 편찬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시는 서울시처럼 시사나 사업소 형태로 시사 편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설립 운영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한국관광공사와 강수영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한국만화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한국만화박물관 컨설팅, 주변 관광지 연계 상품 개발, 여행업계 협업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외국인 도슨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